종합격투기 경기에서 스탑 타이밍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뒤따라다닙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선수에게 후속타를 집어넣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심판이 말리기 전까지는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죠. 그러나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후지마르 팔라레스는 아예 다른 차원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탭이 나오고 심판이 말리더라도 끝까지 관절기를 놔주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더군다나 주짓수 스페셜리스트인 팔라레스는 1, 2초에 따라 선수 생명이 좌우되는 하체 관절기를 잡고도 놓아주지 않는 이상 행동을 보이며 여러 단체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토니 퍼거슨이 끝까지 버티면서 탭을 치지 않아 일부러 다리를 놓아주었던 다리우시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체 관절기는 오버가 아니라 잘못 걸리면 십자인대나 아킬레스건 같은 중요한 부위가 파열되어 선수 생명에 큰 지장을 줍니다. 주짓수 체육관에서도 일정 수련 기간이 되지 않는 초보자에게는 기술조차 가르쳐주지 않으며 여러 그래플링 혹은 격투기 대회에서 이런 기술들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팔라레스의 행동에 대해 양아치다 혹은 동업자 정신이 없다 같은 의견이 대부분이죠. 실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주변에선 팔라레스 선수에게 특별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팔라레스가 그저 단순 무식한 파이터 타입이라 흥분하면 아무 생각 없이 관절기를 거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사람을 다시는 걷지 못하게 할 정도로 살벌한 격투기 기술, 하체 관절기를 미친듯이 잘하면서도 경기가 끝나도 관절기를 안 놔줘서 결국 격투기에서 퇴출당한 선수, 후지마르 팔라레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르입니다. 1980년 2월 20일 브라질의 시골 마을인 도레스-두 인디아나에서 태어난 팔라레스. 그는 구형제 중 셋째이며 집안이 워낙 가난해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팔라레스는 7살 때부터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고,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장 일이나 가축을 돌보며 고된 하루를 보냈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사료를 먹어야 했을 정도로 가난했던 팔라레스는 어느 날 소수레를 몰다 넘어지면서 커피나무 가지가 가슴에 박혀버렸고, 봉합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생긴 상처는 지금도 그의 가슴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는커녕 하루 13시간씩 일만 하며 지내던 팔라레스. 그가 청소년이 되자 동생들이 커가면서 인력 또한 점차 늘어났고, 덕분에 집안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자 팔라레스에겐 처음으로 자유시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평소 무술에 관심을 가졌던 팔라레스는 남는 시간에 카포에라와 가라데를 배우러 다녔고, 선생님께 부탁하여 무료로 주짓수까지 배우게 되었는데, 워낙 체격이 좋고 타고난 힘이 강해 남들보다 빠르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팔라레스는 프로파이터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죠.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종합격투기 경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가족들이 팔라레스의 격투기에 대한 열정을 알게 되면서 형에게 돈을 빌려 선수의 꿈을 안고 리오데 자네이루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마을을 떠나 팔라레스가 찾아간 곳은 당시 브라질 최고의 명문 체육관인 브라질리언 탑팀. 그는 무릴로 부스타만테를 필두로 노게이라 형제, 비토 벨포트, 파올로 필리오 등의 유명 선수들을 보며 압도당했고, 돈이 없어 끼니도 때우지 못한 채 노숙을 하며 지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까 걱정이 드는 바람에 누구에게도 그런 사실을 말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상으로 훈련을 잠시 쉬고 있던 팀의 수장 무릴로 부스타만테. 그는 홀로 있던 팔라레스에게 말을 걸었고, 이내 그가 처한 현실에 대해 모두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무릴로는 팔라레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고, 숙식과 소정의 돈벌이까지 제공하면서 팔라레스가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릴로의 도움으로 여건이 마련된 팔라레스는 본격적으로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주짓수 퍼플 벨트를 따낸 뒤 여러 주짓수 대회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우승 상금으로 형에게 빌린 돈을 갚고 가족의 생계비도 지원하며 꾸준하게 주짓수에 매진했는데요. 그런 훈련을 바탕으로 2004년에 종합격투기 프로 데뷔전을 치른 팔라레스는 2006년 3월 레넌 모랄레스를 상대로 자신의 괴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킥으로 거리 좁히는 팔라레스, 허리 싸잡고 그대로 뽑아서 맺혀버립니다. 붙잡고 놔주지 않자 다시 들어올려서 넘겨버리고 니킥으로 괴롭히다 마운트까지 넘어가는데요. 상대의 가슴팍까지 올라타 완벽하게 제압하고 여유롭게 안발을 완성시키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완력과 서브미션 능력을 장착한 팔라레스는 이어지는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종합격투기 5번째 경기에서 힐훅으로 승리, 다음 경기에선 끈질긴 테이크다운에 이은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승리, 5개월 뒤 상대를 아예 공중에서 한 바퀴 돌려버리고 힐훅으로 승리, 그리고 퓨리 FC라는 단체에서 미들급 토너먼트에 참가해 하루 만에 2경기를 모두 힐훅으로 잡아내면서 토너먼트 우승과 동시에 5경기 연속 서브미션 승리라는 좋은 기록을 세우죠. 이때까지 팔라레스가 쌓은 전적은 10전 8승 2패, 그중 한 번의 판정승을 제외하면 모든 승리가 바로 서브미션이었는데요. 팔라레스가 무서운 점은 보통의 주짓수 베이스 선수들과 다르게 다른 영역에서의 기량도 아주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일단 미들급에서도 눈에 띄게 두꺼운 체격을 가지고 있는 팔라레스는 다른 선수들보다 순수 힘에서 크게 앞서는 장점이 있고, 보통 싱글렉에 의존하는 주짓대로들과 달리 다양한 태클을 구사함과 동시에 치고 들어가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죠. 또한 좋은 동체 시력 덕분에 타격 방어 능력 역시 안정적이며 단순하게 휘두르는 듯한 펀치도 위협적인 타격력을 자랑하는데요. 2007년에 블랙벨트까지 수여받은 팔라레스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격투 데뷔 4년 만에 UFC 입성에 성공. 2008년 5월 아이반 살라베리를 상대로 UFC 첫 경기를 치릅니다. 살라베리의 미들킥을 캐치하고 순조롭게 넘어뜨리는 팔라레스, 브릿지를 가볍게 무시하고 마운트까지 올라탑니다. 살라베리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그대로 백 포지션을 점령, 백초크에서 물 흐르듯 안바로 연결시키며 탭을 받아냅니다. 다음 상대는 프라이드에서 UFC로 넘어와 2연패 중이던 댄 핸더슨, 팔라레스 커리어 사상 최초로 가진 빅네임과의 경기였습니다. 태클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며 그라운드에서 크게 한 방을 허용한 팔라레스, 무차별적인 핸더슨의 폭격에 하체 관절기 시도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오른손에 대포를 장착하고 팔라레스의 태클을 경계하는 핸더슨, 팔라레스가 터프하게 들어가 보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보고 핸더슨의 폭격이 또다시 시작되는데요. 그럼에도 팔라레스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급기야 핸더슨에게 슬램까지 꽂아버리며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비록 태클 시도가 번번이 막혀버리며 연승 기록을 이어나가지는 못했으나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에는 성공한 팔라레스. 그는 이어지는 경기에서 베테랑 제레미 혼을 잡아내고 루시오 리나레스를 제압하며 2연승에 성공하지만 다음 시합인 토마스 드발과의 경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미끄러진 틈에 올라간 뒤 주저없이 힐훅을 걸어버리는 팔라레스. 탭이 나오고 심판까지 말리는 상황에서 무슨 이유인지 그립을 놔주지 않는데요. 고통스러워하는 드발을 뒤로 한 채 팔라레스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만 그는 이 행동으로 90일간의 출장 정지 처분을 당하고 수많은 격투기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나타난 팔라레스는 네이트 마쿼트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이상 행동을 저지릅니다. 어김없이 힐훅을 시도하는 팔라레스, 마쿼트가 빠져나오자 갑자기 심판에게 무언가를 어필하고 이 틈에 마쿼트가 파운딩을 퍼부으며 경기를 끝내버리는데요. 팔라레스의 주장은 마쿼트가 다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와 힐훅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이에 허브디는 마쿼트의 다리를 확인했으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추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연속되는 이상 행동으로 점점 진상 캐릭터가 굳혀져 가는 팔라레스. 그는 UFC 134에서 펼쳐진 댄 밀러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기습적인 앞차기로 기회를 잡은 팔라레스, 더블렉 태클까지 성공하지만 오히려 카운터 태클을 당하면서 밀러가 시간을 벌어봅니다. 하지만 데미지를 입은 밀러의 움직임이 다소 느려지고 하이킥에 제대로 걸리면서 탭의 직전까지 몰리는데요. 끝내기 위해 쏟아붓는 팔라레스. 근데 이게 뭔가요?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승리를 자축합니다. 케이지까지 올라가 기뻐하는 팔라레스. 허브딘이 내려오라고 지시하는데도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누구보다 황당한 쪽은 댄 밀러와 허브딘일 것 같은데요. 분명 스탑 사인이 나온 게 아니라 허브딘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관청이라도 들었던 것일까요?
이번에도 희귀한 장면을 만들어낸 팔라레스. 어쨌거나 경기는 다시 재개되고 판정까지 넘어간 끝에 팔라레스가 승리를 거두었으나 계속되는 그의 기행은 놀림감이 되기 충분했습니다. 이 경기 이후 1승 1패를 쌓은 팔라레스는 2012년 12월 자신과 매우 상성이 좋지 않은 헥터 롬바드 선수를 만납니다.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의 힘까지 강한 롬바드는 별다른 태클 걱정 없이 팔라레스를 압박하고 폭발적인 러쉬 한 번으로 승기를 잡습니다. 결국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패배를 당해버린 팔라레스. 심지어 그는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경기 후 약물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9개월간의 출장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 후 10개월 뒤 다시 나타난 팔라레스는 한 체급을 내려 웰터급 데뷔전을 치르고 UFC에서 4연승 중이던 마이크 피어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팔라레스는 이번 경기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를 칩니다. 경기 시작 30여 초 만에 힐훅 그립을 완성한 팔라레스는 곧바로 탭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지만 심판이 말리는 와중에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게 되죠. 결국 다음날 데이나 화이트는 ESPN과의 인터뷰 도중 팔라레스의 방출을 발표하고 한 달 뒤 레이세포가 이끄는 WSOF와 계약을 맺지만 레이세포 역시도 팔라레스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입장임을 표합니다. 그러나 UFC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은 팔라레스는 첫 경기만에 웰터급 타이틀전을 치르고 1분 만에 힐훅으로 승리하며 챔피언에 오르지만 이번에도 역시 조금 늦은 타이밍에 그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UFC 콩라인의 대표 선수 존 피치를 만난 팔라레스는 1라운드 만에 니바로 승리를 거두지만 끝까지 다리를 놔주지 않으면서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한 추태를 보이고 말죠. 하지만 WSOF로부터 방출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타이틀 1차 방어에 성공하고 다음 상대로 특급 그래플러이자 점잖기로 소문난 선수 제이크 쉴즈를 만납니다. 양 선수 모두 그래플링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엎치락 뒤치락하며 치열하게 진행된 경기. 두 사람은 그라운드에서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많은 체력을 소비한 채 3라운드까지 흘러갑니다. 쉴즈가 티캐치에 이어 더블렉을 성공하지만 그 사이 팔라레스가 기무라 그립을 완성하고 온 힘을 짜내 기무라를 완성하면서 쉴즈에게 탭을 받아내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팔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격 좋기로 유명한 제이크 쉴즈가 펀치를 날릴 정도인데요. 레이세포마저 케이지로 올라와 사태를 진정시키지만 황당하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하는 쉴즈. 결국 팔라레스는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로부터 벌금과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WSOF 부회장인 알뎁 야지즈는 팔라레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고칠 때까지 싸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그를 방출시킵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팔라레스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는 9개월 만에 에밀 믹을 상대로 복귀전을 치르지만 45초 만에 충격적인 KO 패배를 당해버리고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패배하면서 동기부여가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이죠. 또한 1980년생으로 어느덧 노장의 반열에 들어선 팔라레스는 러시아로 활동 무대를 옮기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했고 2018년 12월에 당한 패배를 끝으로 더 이상 MMA 경기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엄청난 주짓수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갖은 추태를 보이며 자멸해버린 파이터 후지마르 팔라레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